게임 문화의 시대.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게임영상학과 정무식 교수입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좋은 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최명희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AI 스피커나 챗봇 같은 기술의 상호 적용이 익숙한 일인데요. 부모로서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도해야 할까요? 사실 뭐 일이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사실 뭐 키오스크를 사용한 주문은 사실 되게 일반적인데요. 사실 뭐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을 쓰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이제 AI가 우리 삶에서 훨씬 더 이제 대중화가 되고 일상화가 사실 된 걸로 사실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사실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나 변화를 뭐 어떻게 숨기거나 이게 감추는 전략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기술의 변화에 대한 적응 이런 걸 공론화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부모보다 빠르죠.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또래 아이들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비교하고 정보를 뭐 빨리 습득하게 되는데요. 뭐 앱을 뭐 친구가 앱을 썼으니까 뭐 나도 앱을 깔아줘 뭐 이렇게라든지. 근데 어떤 유아라면 좀 더 부모의 품 안에서 좀 통제된 경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어떤 앱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시간을 그런 거 하는 거 외에 좀 어떻게 좀 어떤 걸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좀 아이의 통제 능력, 스스로의 어떤 그런 거 어떻게 좀 심어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실제로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유아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유아기는 직접 몸으로 움직이고 사물을 만지는 것이 가장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죠. 부모님께서 유아에게 적절한 앱을 잘 발견하시고 통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것은 놀이의 즐거움도 알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랑 공차는 게 정말 신난다. 엄마랑 자전거 탔더니 행복했다. 이런 시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어떤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까?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간의 통제에 대한 것인데요. 부모님 자신이 그 기기를 시간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잘 쓸 수 있는 모습의 모델링이 되셔야 부모 됩니다. 먼저. 네. 네네. 어렵죠, 쉽지 않을 것 성인이니까. 같아요. 예, 그렇지만 부모니까 네. 어렵지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와 그렇다면 어떻게 노는 거지?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으로 쉽게 놀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지역과 활용하는 동네에 있는 놀이, 이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때 바로 AI를 활용하시면 AI로.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님이 통제도 하고 AI를 잘 활용하는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일단 뭐 교수님 말씀처럼 스마트폰을 부모부터 먼저 좀 이렇게 어 스스로를 좀 잘 통제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줘야 또 아이가 그걸 보고 또 같이 또 뭐 이렇게 따라서 배우는 어떤 그런 거 훈련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놀 게 뭐 있어?" 뭐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이런 것부터 AI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어떤 게 좋아? 어떤 걸 더 하면 잘 놀 수 있어?" 이런 걸 AI를 통해서 질문을 해서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유능한 사용자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네. AI가 어쨌든 뭐 다양한 검색 결과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학습하면서 패턴을 맞춰서 어떤 게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될지 사실 이런 것들도 좀 AI가 잘 알려주고 어떤 게임이 또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AI와 대화하거나 앱이나 게임으로 배우는 게 있나요?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인간의 어떠한 그 상호작용을 통한 어떤 그 정보 습득은 사실 저는 뭐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사실 근데 아이가 글자를 알기 전에 어떤 부모가 책을 읽어준 어떤 그 상호작용, 교감,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글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의 상상을 통해서 저는 성장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앱하고 AI의 대화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어떤 상호작용의 확장판인데 분명히 어떤 책 이상으로 아이에게 저는 발전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의 어떤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로 그 아이의 수많은 질문에 사실은 짜증내지 않고 답을 해주는 것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이나 어떤 뭐 구글 검색의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주는 어떤 인공지능이 아이의 어떤 사고관의 확장을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측면, 이런 순기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화형 AI가 이미 우리 성인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하신 분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라면 그럼 무조건 다 대화와 정서적 반응을 잘해주느냐? 또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애착 인형 모양을 하고 있는 또 그런 AI 앱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그 유아의 미숙한 발음까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좀 좋게도 오히려 그걸 네, 또 다 네, 알아서 네, 하시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치원 교실에서도 유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대화형 AI 로봇도 있고요. 어. 예,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미 벌써 네, 유치원에. 네. 네. 많이 들어와 있죠. 물론 인간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더 바람직하지만 또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 기관이나 유아교육자들이 그 AI 기반의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유아에게 순기능이냐 생각해보면 첫째, 유아들은 편견 없이 친숙하게 그것들을 금방 받아들입니다. 일단 좋아한다는 거부감 거죠. 없이 예, 그냥 예, 바로 좋아한다는 바로 거죠. 바로. 네. 네네. 그리고 유아들의 관심도 확장시켜주고 또 물론 언어 능력도 잘 발달시켜줍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미국의 연구들을 보면 AI 대화형 로봇 이런 걸 이용해서 정서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유아들을 치료하는 사례가 많죠. 오히려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네. 어떤 끈기가 있을 수 네. 있겠네요, AI가. 네, 즉 그러니까 AI가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도 해주고 유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놀이성, 호기심이라는 걸 놀이성. 그렇죠, 그걸 자극해주죠. 뭐 어떤 게임 같은 것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어떤 같이 AI가 놀아주면서 제가 보기엔 더 끈기 있게 실패해도 그럼요. 계속 어떤 네. 도와주고 발전을 시켜줄 수 있겠네요. 네,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AI가 게임이 이렇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순기능.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직업이나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반복된 놀이와 흥미 유발, 그리고 어떤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저는 고도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놀이를 통한 탐색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어떤 구체화시키는 데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게임이나 앱처럼 인터랙티브한 어떤 것들은 아이의 발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 중에서 놀이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그 기술들을 어떻게 아이한테 좀 열어주고 이런 걸 좀 해봐, 이렇게 탐색시키고 어떤 이런 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몰입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몰입은 정말 정신적인 역량이 깊어지는 몰입으로 예, 다 이뤄내는 거니까.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놀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몰입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놀고 싶다, 놀고 싶다, 쉬고 싶다. 근데 너무 많이 놀고 너무 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놀이와 휴식도 적절하면 잘 필요한 것처럼 AI도 잘 쓰면 우리 뇌를 확장시켜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유아가 긍정적인 AI의 역량을 잘 갖추고 그러려면 공감도 해주고 조절해주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도와야 되는데요. 창의적 좋은데요? 그렇죠. 세 가지를 한번 차례로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제가 공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이. 네. 네, 아이가 뭔가로 느끼고 있는 그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부모가 같이. 나도 재밌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 아이가 예를 들면 AI 스피커 놀이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재밌는지 너 혼자 놀아라 이게 아니라. 왜 재밌는지 같이. 너 네네네. 잘하구나도 아니고 부모님 함께 경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네요.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한 공감이라는 감정의 정신적 교류. 네.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부모가 나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존재다라고 느낌으로써 그 어린이가 느끼는 몰입의 경험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죠.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겠네요. 자기가 네네. 주인이 네. 되는 거예요. 몰입의 주인이. 두 번째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줬는데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네가 앱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든지 앱에서 경험한 걸 우리 물건 가져온다, 네, 현실로. 현실로 가져오게 네네네. 하는 거. 이런 순차적으로 앱에서 경험한 것이 현실적인 놀이로 이동하게 도와줘야지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으로만 조절하는 것보다는 또 세 번째는 이 AI라는 게 내가 그냥 시간을 때우거나 노는 게 아니라 학습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존재다. 학습까지 이어지는 네, 굉장한 발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순 시청보다는 대화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창작형 앱도 유아들이 조금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탐구하는 퀴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발달과 수준에 맞는 앱을 부모님이 잘 발견하시는 것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부모가 아이한테 그냥 사실은 시간 때우기로 그냥 아이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같이 활동을 AI나 게임 같은 것들을 같이 활동을 하고 아이의 어떤 죄책감, 죄의식 같은 그런 어떤 좀 불편한 마음들도 들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밖으로 확장해가지고 뭔가 직접적인 활동으로 연계를 하고 그게 교육으로까지 어떤 확장될 수 있는 이 3단계. 진짜 제가 보기에는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게임과 AI를 아이들의 언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가정에서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뭐 먼저 좋은 앱, 좋은 게임,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저는 선택하는 게 제일 기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이제 모든 제품은 사실은 그 만드는 제작자의 감성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좋은 우유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뭐 좋은 공기, 뭐 좋은 물, 사실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좋은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좋은 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앱을 찾으려면 일단 제작자의 마인드, 그리고 또 기획관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앱을 서비스하다는 건 돈을 번다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 배제할 상업적인 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이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명확한 목표와 이상을 담아낸 앱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앱들은 마케팅이나 사실은 광고 뭐 이런 거보다 사실은 어떤 추천이나 유저 리뷰 같은 걸로 조용하게 입소문을 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앱이나 서비스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노출이 잘 안 되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AI 검색이나 추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앱 정보를 저는 추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요. 좋은 앱 아니면 뭐 AI 아니면 교육기관 어떤 이런 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저 그쵸. 같은 경우에도 AI 대화형 AI에게 물어보아도 그게 유료 버전일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아.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지를 보려면 뭐 이렇게 가입도 해야 되고 회비도 내야 복잡하네요. 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벌판에서 좋은 네. 우유가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네. 유아교육자나 또 게임을 개발하는 학자나 정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게임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반감들을 좀 더 걷어내고 아. 그것을 좀 선한 이미지로 잘 만들 좋은 수 있는 이미지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경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게임이나 AI 그러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 어린이가 중독될까 봐 아무래도. 걱정도 네. 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그러면 돈 내고 그냥 꾹꾹 어린이가 혼자 시간 너무 보내는 자꾸 거 이렇게 예 아닌가? 자꾸 예. 하려니까 그런 결제를. 생각을 예.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로봇 프로그램도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특정한 교육 센터도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교수님. 혹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신다면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요. 요즘 굉장히 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혹은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앱이 있는지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관심 있게 물어보세요. 어. 네 교육기관들에서 어떤 물어보면 되겠네요, 교수님. 그럼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분명히 최근에는 그런 로봇이나 또 뭐 게임, AI 앱을 기반으로 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께서 거기에 관심 있게 물어보신다면 아마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만 하고 가정하고는 또 다르게 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연결돼서. 활용하시면 어린이가 훨씬 더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걸 또 내가 좀 더 부모와 함께 사실 그걸 또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또 경험이나 그런 게 또 연결되고 또 다시 또 확장되고 또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고 인제 그 어린이가 가정에서 경험한 것을 또 기관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게임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그걸 알려주거나 함께 공유하는 네. 이런 역할도 어린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 하면서 사실은 뭐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옆집 친구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통해서 추천받은 거를 부모들이 어쨌든 집에서 어쨌든 활용을 하면서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알려주고 경험하고 배워나가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경험의 어쨌든 확장이 된다는 거죠. 네. 현장에서 아무래도 유아교육 기관의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가정하고 어떻게 연계할까를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네네. 예 굉장히 건설적인 사례가 많이 나올 것 저도 같습니다. 사실은 뭐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그런 걸 물어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게 좀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했어요?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뭐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여쭤본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진짜 좋은 팁인데요.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아가 AI나 게임에 과몰입하기 쉬운데 과연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까요? 사실 뭐 자기 조절이 어려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도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통제가 사실 어려운 과몰입 측면 사실 근데 뭐 다 똑같지만 근데 아동의 어떤 좀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그리고 또 부모의 어떤 그 양육 방식 그리고 어떤 그런 정서적 교감 이런 것도 저는 큰 영향이 사전에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같은 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계획을 맞추고 얼마만큼 하자. 이렇게 스스로 정하게 하고 이렇게 자취한다든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아이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약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좀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주고 뭐 페널티 사실은 좀 더했으면 좀 약간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적용을 해서 조절 능력을 좀 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그리고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아이들이 늘 교수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라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실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거를 어떤 때 저는 마인드의 기본에 깔아놓고 아이하고의 어떤 이런 그 과몰입 이런 걸 대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실 활동 조절력을 좀 키우려면 어떤 좀 부모와 어떤 사전에 좀 어떤 교육, 교감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아 그렇죠. 있잖아요. 좋아하게끔 그렇죠. 계속. 네. 그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몰입이 안 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특히 이제 지적 게임이나 지적 성취감이 높은 친구들은 더 오히려 깊이 빨리 빠져들겠네요. 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린 나이 24개월 이전부터 보는 것은 조금 저는 그렇죠, 그렇죠. 줄여야 예. 된다고. 영화기나 어떤 이럴 때 좀 사실 영악이 뭐 돌이 돼서부터 만나는 친구들도 거의 한 15%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제 어린이가 조금 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요구가 강해져요. 이제 다섯 자기 살, 욕구. 5살, 여섯 네, 살이 되면 그렇죠. 조절이 안 되죠. 네.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때를 생기기 부리고 이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시계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시계의 바늘이 이만큼 움직이는 게 20분, 이거는 어른의 생각이잖아요. 그렇네요. 네네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실제로 시간을 어떤 물리적인 요소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아이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았는데 저랑 상담을 하다가 시간을 아이를 이제 토큰 이렇게 토큰 같은 토큰. 모양이 있었어요. 토큰 네네네네네네. 모양을 그걸 10분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아 이게 형상화를 그 시켜서 형상화를 시켜야 네네네. 되게 되는 거죠.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네네. 아이가 어떤 시간 책을 읽거나 그 공간에서 놀이를 하면서 그 부모가 긍정적인 활동을 했을 토큰을 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너 10분 했으니까 10분 게임에 그건 어린이에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네가 그렇네요. 토큰을 몇 개 모았어 해고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모으고 그 시간을 꺼내서 부모에게 내고 또 게임을 활용하고 굉장히 이건 경제 개념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어린이가 몸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그 시간의 깊이와 길이를 자기가 추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때까지 실물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6살, 7살 정도 아이에게는 적절하고요. 근데 그런 연습이 되었을 때 아이가 이제 토큰을 모아서 빨리 게임을 해야지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놀이가 재밌을지 생각도 잘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재밌지만 토큰을 모으는 것도 재밌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토큰을 모으는 게 재미가 오히려. 들려서 그래서 네. 토큰을 빼내서 게임을 안 하고 아 싶은 그렇죠. 거예요. 아깝죠. 예. 네. 아까우니까. 그래서 네. 참 이제 부모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에 따라서 아이의 관심이 옮겨지기도 하고 이제 좀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 활동을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유튜브 안 보여주고 있는 사실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좀 이렇게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부모들도. 근데 어쨌든 뭐 유튜브만 보여준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디지털 활동으로 좀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디지털 활동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큰을 아이가 스스로 모으는 어떤 그러니까 좋은 활동,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으게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또 소비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꿀팁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통제와 억압이 네. 놀이화되는 거예요. 미리 제가 배웠어야 되는데. 천천히 자기가 조절하는 것을 스스로 배우게 하려면 유아는 어때야 되는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원리를 알고 계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AI 기반 게임이나 활동 이걸 꼭 해보세요.
일단 뭐 부모가 아이가 하는 앱이나 게임에서 먼저 좀 체험하고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사실은 좋아하지만 조작이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저는 그럴 때는 역할을 좀 나눠 가지고 좀 어려운 건 좀 제가 하기도 하고 쉬운 건 좀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역할도 분담하고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게임을 통해서 저는 협력하거나 협동성을 좀 이렇게 높여 나가고 저렇게 해결해. 너 아빠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같이 저는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도 유아 경우에는 좀 광고가 좀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보다는 그래도 복잡한 마우스를 써야 되는 PC 게임 같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그 태블릿 게임이나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어떤 패키지 형태로 좀 작품성이 좋은 게임들, 검증된 게임들을 저는 좀 많이 즐겼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교사 추천 앱이라는 그런 항목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뭐 어떤 닌텐도 동물의 숲 같은 게 게임에 서사가 있거든요. 캐릭터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채집도 곤충도 잡고 뭐 낚시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들과 되게 좋은 게임이었고 마리오 파티 이런 것도 같이 뭐 이렇게 몸을 쓰면서 같이 아이 친구들하고도 같이 재미있게 했었고요. 모바일로는 어떤 또 토도 수학이나 주니버 스쿨, 뭐 카웃 이런 것을 교실에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AI 활동은 사실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생성형 AI 직접 활용을 사실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이 정도가 저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좀 충분할까요? 아니면 어떤 것 좀 더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면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아직 저 또 배워야 되는데. 아직 제가 좀 목을 마중 나왔네요. 네. 네네. 선생님의 추천이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놀이를 할 때 더 즐거움을 느끼는지 보는 게 먼저입니다. AI 기반의 로봇이나 코딩, 여러 가지 놀이 자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좋다더라, 이게 뭐 발달시킨다더라, 그거는 다 소용이 없고요. 흔들흔들 네,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요즘에 관심이 많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리나 이야기, 이런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림책을 읽어준다거나 그림책의 주인공이 되는 그 게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탐구력을 좋아한다거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물 탐색, 뭐 과학, 수학,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게임형도 있고요. 아니면 구성하고 만들고 그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 놀이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런 연령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 6, 7살 정도가 되면 요즘은 다양한 블록을 이용한 코딩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특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시작은 누구다? 우리 아이가 시작이다. 아이가 중심이다. 네. 네, 사실 뭐 제가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영화 때의 어떤 그 반복적인 거 똑같은 건데도 아이가 계속 웃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사실 그건 계속 보여줘도 아이가 계속 좋아하면 그거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자꾸 애한테 자극을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에 자극을 계속 줘도 된다라고 제가 그런 걸 봤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어쨌든 부모님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계속 좀 이렇게 이것도 해봐, 좀 강요도 좀 하고, 야, 좀 새로운 거 좀 해. 이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 중심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디지털로 게임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경험하게 어쨌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좋겠네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부모님이 또 많이 아셔야 되고 먼저 어떤 부모가 것들 알아야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뭐 어려운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계속 도전 과제만 주는 것도 좋은 것도 그렇죠. 계속 뭐 아니고요. 뭐 좀 더 해봐, 더 네, 해봐 뭐 이거 이런. 뭐 무슨 네. 네,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굉장히 즐겁게 예, 몰입할 수 기쁘게 할 있는.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도 해보시고 또 어린이에게 줬다가 그 아이가 반응하는지 거부하는지도 지켜보시고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학원을 보낼지 선정하는 것보다 어쩌면 저는 더 많이 알고 신중하게 아이에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디지털 활동에 아이가 어쨌든 몰입하고 기뻐한다라면 그 부분을 어쨌든 사실 부모가 그걸 보고 야, 씨, 좀 우리 아이 천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식의 욕심을 가지는데 그거보다 아이가 어쨌든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아이 중심으로 저희가 네. 어쨌든 이제 물어보세요. 무엇이 기쁜지, 무엇이 즐거운지, 어떤 요소가 너에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구나가 아니라 또 뭐가 즐겁니? 어떤 게
뭐 재밌었니? 어떤 건 좀 재미없었니?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의 주인이 되도록 생각하도록 질문을 또 해주는 거죠. 생각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또 오히려 심어줄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가 중심이 되는 아이 중심의 어떤 디지털 활동이나 어떤 노력들 정말로 알아볼 수 있는 도움을 받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